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취업도 고용도 잠시 쉬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걱정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도 틈새 시작이나 틈새 정보는 또 있게 마련이니까 저희도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따라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또 불철주야 하겠다. 불철주야 언젠가 바꿔오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좋아요. 네. 불철주야 그만큼 많이 다니신다는 건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자체들 한번 일자리 정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자체 우리가 근데 꽤 봤어요. 네. 광주 갔었고, 그렇죠. 전북, 경북, 창원도 갔었잖아요. 수원 갔었고, 그죠, 수원도 네. 가서 꽤 갔는데 네. 오늘 어디 갈까요? 휴가 보통 어디로 가장 많이 떠나시죠? 휴가. 네. 그래도 코로나 시대 해외도 네. 못 가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강원도 좀 맞습니다. 몰리지 않아요? 저도 강원도에 다녔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일자리 정책을 알아보러 강원도로 다녀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강원도부터 또 샅샅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이제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강원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4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이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10개 분야 9,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생활방역 지원 792명,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 지원 375명,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1,259명, 공공휴식공간 개선 4,058명, 문화예술 환경 개선 474명, 공공업무 긴급 지원 892명, 기업 밀집 지역 정비 958명, 네. 지자체 특성화 사업 205명, 재해 예방 256명, 청년 지원 192명이면서요. 모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 분야고요. 네. 9,500여 명이에요. 굉장히 만명 생각보다 가까운, 그렇죠. 대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 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다들 모두가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취업자 감소 그리고 휴직자도 상당히 많고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고용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 좀 구체적인,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맞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이제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인데요. 네.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의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휴직자가 급증했는데요. 네. 이런 고용 충격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 및 좀 기업 안정 대책의 공공 일자리 확대 창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요. 이번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여성입니다. 여성. 네. 여성이 뭐가 어떻다는 거죠? 일자리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여성 일자리일까요? 맞습니다. 여성 일자리? 강원도가 여성 일자리 기구 확대로 여성 일자리 활성화에 좀 나섰습니다. 네. 강원 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강원도 일자리 재단 안에 이제 설립을 하고요. 본격 운영을 했고요. 또 원주에서도 원주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운영 시작을 했는데요. 춘천과 강릉에 이어서 도내 3번째 설립입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서로 이제 일하기 센터 간에 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네.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많은 지역들 봤는데 여성이 포인트인 지역은 처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게 특색 있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도움 받을 네. 수 있어요? 먼저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발,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그리고 구인처를 발굴해주고요.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등의 좀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도내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총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양양 등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강원도 지역 맞습니다. 다네요. 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직업 네.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지역 새로 일하기 센터 간 이제 통합 지원은 물론 설치가 되지 않은 이제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있는데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게 약간 뭔가 더 큰 맞습니다. 의미로 네.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약간 의미가 그런 비슷하다고 의미? 보시면 될 것 어. 같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과 이제 연계를 통해서 민, 관, 산, 학, 지역 전반에 걸쳐서 여성 일자리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이를 통해서 도내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센터가 춘천과 강릉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설립이 돼서요. 원주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업 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 지원, 지역 사회화의 네트워크 등 고용 서비스 관련 사항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성 인력 개발 센터입니다. 근데 컨설턴트님, 네. 이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역차별 이야기도 사실 좀 나올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여성들만 네. 이용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많은 분들은 아마 여성만 이용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성은 물론이고요. 네. 남성들도 함께 똑같이 이용이 가능한 기관이고요. 네. 또한 전액 지방비로 운영이 되는 만큼 네. 현재 정형화된 사업보다는 지역별 인구 분포나 고용시장 여건 등에 맞춘 좀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남성분들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나는 가면 안 되는 거 네,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셔서 다양한 일자리 교육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같이 팬데믹 사태에서는 사실 고용 충격을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받지만 특히나 여성이 좀 더 많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침체돼 있는 도내 여성 고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지역의 일자리 정책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좀 가까운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까워요? 네. 경기도로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일자리 78,807개를 창출하는 경기 희망일자리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름에 희망이 들어가죠. 그러네요. 코로나19로 좀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다시 희망차게 살리자라는 이제 취지로 많은 지자체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일자리 정책에 넣고 있는데요.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은 도내 경제적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 희망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진짜 네, 좋아요. 맞습니다. 단어에 마법이 좀 있는 기분 것 같은데 좋아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네. 실제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네. 하는 게 계속 얘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네요. 자, 근데 경기도가 좀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근데 공공일자리 또 78,800개가 네. 넘는데 그걸 엄청나죠? 창출하는 네. 사업이에요. 사업 규모가 좀 크네요. 예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들어갑니다. 오. 국비 2,921억 8,200만 원, 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와. 거기에 지방비도 351억 9,700만 원 등 네. 총 3,273억 7,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네. 굉장히 초대형 일자리 그러네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희망 일자리 사업 중에 단연 최고 규모라고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도민을 선발하고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생활방역, 재해 예방, 특성화 사업 등 총 10개 분야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기도가 뭐 크기만 큰 것만 아니라 네. 그렇죠. 이렇게 사업 부분에서도 사업비 부분에서도 지금 최대 규모로 희망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3,200억 원이 넘네. 엄청난 거죠. 그럼요. 네. 사업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결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이 3천억 원 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쓰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도사업은 이제 경기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불공정거래 도민 감시단,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 요원,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 등이 있고요. 네. 시군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청정계곡 단속 보조 인력,
그리고 산림 보호, 행복마을 관리, 야생동물 불법 포획 계도, 농가 일손 돕기 등의 좀 맞춤형 그런 네.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도민 중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자인데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격도 한번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이 참 다양하네요. 보니까 재밌죠?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 네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활동. 네, 이런 무형문화재분들이 것도, 네. 직접 가서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좀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배송 요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요새 또 온라인 주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다양한 좀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네. 직접 이제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선발된 분들이 물건을 들고 와서 배송을.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받아보는 이제 주민들도 좀 쉽게 전통시장에 좋은 물건들을 네. 구매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참 윈윈 네.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사이버 방역단, 코로나19 방역 참 중요한데 네. 사이버 방역단도 좀 눈에 띄고요. 청정계곡 단속 보조 인력 네. 이것도 중요해요.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제 그 계곡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자체로도 그래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청정 계곡을 좀 단속할 수 있는 보조 네. 인력을 확대해가지고 뭐 유명 계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곡에서 좀 자연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상업 활동들을 막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야생동물 불법 포획 계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행복마을 관리, 살림 보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내가 이걸 좀 잘할 수 있다 혹은 관심이 있다 하시면 좀 골라서 맞습니다. 네, 지원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일이잖아요. 봉사는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근무 조건 어때요? 일단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참 그래요? 그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만 18세 이상만 네. 되면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은퇴를 하셨어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사업인데요. 네.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네. 희망 일자리 사업은 긴 시간 하시지는 못해요. 주당 15에서 30시간. 그러면은 네. 5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하루 3시간에서 3시간에서 6시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일 이제 3시간, 네, 6시간가량 근무하게 되고 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급여는 도사업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그리고 시군사업은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요. 네. 모두 다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시행기간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모집 공고 또는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신청 방법 그리고 세부 사항 등은 경기도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하게 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저거 좀 관심이 생기는데 하시면 꼭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지역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멈출 듯 멈추지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해진 상황인데요. 매출의 감소에 이어 피치 못할 조직 개편과 자녀 돌봄 휴가 등 인력 공백으로 치명타를 입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던 고용노동부는 당초 발표한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전일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관리, 은퇴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및 내용 궁금하시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아래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에서 35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최소 2주 이상 운영해야 하고요.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원되는데요. 임금 감소 보전금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 15에서 25시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주 25시간에서 35시간 단축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간접 노무비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체 인력 지원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최대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궁금하시죠? 단축 근로를 운영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역과 지자체가 이렇게나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펼치고 있구나. 다 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해서 네. 지금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지역 가볼까요? 이번엔 다시 한번 또 제가 다시 갔던 한번. 지역 갑니다. 경상남도로. 경상남도.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경상남도 하면은 특색이 있어요. 네. 혹시 경상남도의 사천이라는 지역 가보셨습니까? 사천 가보진 않았는데 네. 뭐 많이 들었죠. 사천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경상남도가 사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래형 비행체 개발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총 68개 무려 1조 4,930억 원 투자에 경상남도가 나섰습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항공 우주 산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좀 청사진을 이제 밝힌 건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무려 4만 개 이상 창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금도 사실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성공을 한다면 잘 되면은 4만 개 이상의 네.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군요. 항공우주산업. 사실 멋져요. 분야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액수도 그리고 지원 그 규모도 달라질 것 맞아요. 같습니다.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에 이런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좀 너무 수도권이나 서울에 몰려있는 것보다 네. 특색 있는 지역들,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좀 퍼져서 집중 그죠, 육성하는 분배하고,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균형 발전에도 맞아요.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네.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경상남도는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제 어려운 경제 극복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신사업을 발굴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항공우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산업발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좀 적극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거부터 좀 짚고 갔었어야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네. 경남이 이렇게 원래 항공우주산업의 거점이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래요? 저만 몰랐나요? 저도 조사하면서 네, 알았던 네. 건데요.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 비중이 국내 전체 총 생산액의 65.4%에 그래요. 달한다고 합니다. 네. 명실상부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 좀 성장 동력 역할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B737 맥스 사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OEM사의 생산 감축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들을 못 가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항공산업 전체가 좀 침체에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항공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때문에 이번 경남에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0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제조 거점 실현을 비전으로 항공산업 위기 극복 및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완제기 수출 활성화 및 항공 MRO 국제 허브화 그리고 네. PAV나 UAM 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비행체 개발 기반 구축, 네. 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에 68개 추진 과제를 설정해서 10년간 총 1조 4,930억 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위기잖아요. 네. 항공산업도 뭐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하니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맞습니다. 흔히들 네. 이야기하니까 이때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육성을 하면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국제적인 경쟁력도 좀 높아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돈 쓴 만큼, 예산 쓴 만큼 이제 힘이 커집니다. 네. 네. 기업 맞춤형 연구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요. 지능형 생산관리 체계 지원과 특화단지 확대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추진 정책과 연계해서 항공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핵심 목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항공우주부품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동부가 항공 수요 증대에 대비한 항공 MRO 관련 정비 기술 개발 및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고요. 드론 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론 택시도 한때 핫했는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아직 상용화는 되지 네. 않았지만 미개척 시장이자 관심 있으신 것처럼 최대 유망 사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PAV나 UAM과 같은 이런 미래형 비행체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험, 평가,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드론이나 PAV, UAM 등 무인기 산업의 생산 기지화를 추진해서 경남의 미래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뭐 말만 들어도 엄청 기대가 되고요. 멋있죠. 맞아. 드론 택시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미개척 분야 네.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네. 우리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큰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대 기업, 네. 대기업들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업 전체가 살려면 사실 중소기업이 좀 탄탄한 게 진짜 네. 중요한데 중소기업한테도 좀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내 항공우주 중소기업을 이제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고요. 혁신 및 상생 발전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신규 인력 공급 등 중소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11개 과제 지원 프로그램에 1,020억 원을 투자해서 네. 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추진 전략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산 유발액이 약 13조 9,857억 원, 네.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3조 9,515억 원, 약 4만 1,3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항공 산업이라서 그런지 단위 자체가 달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하죠. 네. 그러니까요. 뭐 13만이라는 단어, 13조 막 이렇게 나오고요. 좋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 진짜 와닿고요. 네. 꼭 그렇게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자체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니까 네. 10년 후에 이것들이 좀 과실이 되려면 지금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소식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지자체로 네. 가볼게요. 네. 도가 아니라 지자체로 가볼 텐데 경상북도 의성군에 가보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의성군이 이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43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축제 그리고 행사성 경비로 이제 잡혀있던 예산들을 좀 조정해서 네. 이런 주요 일자리 사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지자체에서 400억 원 이상을 이제 일자리 창출 그 사업에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좀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또 논산시 같은 경우는요, 네.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논산 쪽에 아무래도 뭐 논이나 뭐 밭들도 많고 이제 농작물들도 많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식품 클러스터, 뭐 이런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성군이 430억 원을 일자리 네. 창출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축제, 행사의 경비 예산을 조정해서 네. 이제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렇죠. 이렇게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제 맞습니다. 행사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개 지자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전면 수정해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오프라인 축제들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로 네. 올해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좀 전시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필요한 이런 좀 가려운 곳을 맞아요. 긁어줄 수 있는 네네. 곳에 투입한다라는 그런 결단. 의성군이 참 좋은 결정 그러네요, 내렸다라고 볼 수 진짜.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온라인 쪽으로 돌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또 예산이 줄어들죠. 예산이 그렇죠. 그런 절약된 좀 남는 절약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남는 네. 그런 부분을 급한 곳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꽤 많은 곳을 가봤어요. 쭉 네.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이디어 네. 정책들도 좀 꽤 있었거든요. 쭉 조사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럼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좀 전략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 네. 단순하게 그냥 돈 줄 테니까 너네가 가서 만들어 와. 이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맞춤형으로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통시장, 온라인 네, 배송위원부터 네, 네. 시작해서 다양했어요. 예, 다양하게 딱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들도 굉장히 좋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항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됐던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네. 완전 1등으로 만들어서 좋죠. 예, 전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겠다 이런 것들도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네, 네. 또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고 거죠. 맞아요.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뭐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 시도 자체가 좀 네. 의미가 있고 진짜 성공까지 거둬서 일자리가 의도된 대로 네. 목표한 대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도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게 있다면 꼭 활용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일자리 한 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 중견기업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능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요건은요. 연령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요.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등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요.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80만 원과 관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업이 워크넷, 일경험,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협약을 맺게 되고 지원 대상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일하는 기쁨, 도전하는 즐거움을 응원하는 일자리 한라인. 다음 주에도 다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